쌍곡선에 점근선 들어가 있습니다. 점근선. 자, 점근선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갔을 때 점점점 근접하는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 할 때 점근선 처음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일 때도 점근선이 존재하고 로그함수일 때도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쌍곡선, 2차 곡선 중에는 쌍곡선만 점근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1 이런 쌍곡선이 있을 때 이 녀석이 포물선은 사실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휘는 느낌인 건데, 쌍곡선은 이게 계속 뻗어나갈수록 결국엔 어느 한 직선에 거의 근접한다고 해야 되나? 거의 직선과 가까이 그려지는 건데, 이 빨간 두 직선을 이 쌍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녀석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극한을 다 배웠으니까. 자, 쌍곡선의 방정식이에요. a제곱은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1. 자, 여기에서 이걸 y에 대해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이 놈 넘기고 1 넘기고요. 양변 b제곱을 곱한 다음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루트 x제곱 빼기 a제곱, 그리고 역시 x까지 묶어내면 여기까지 정리가 돼요. 뭐 정리하는 거에 그렇게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문제는 x의 값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이 말이에요. 그럼 a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날아가는 거니까 x가 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가든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가든 결국 여기는 0을 향해 가는 거고, 이게 1을 향해 가는 거니까 y의 값은 거의 같아진다. 누구랑?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이 쌍곡선의 y좌표, y값은 얘랑 같아지게 된다. 즉, 이 직선과 거의 근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앞에 기울기가 되게 쉬운데 a분의 bx 이렇게 돼요. a분의 bx, x절편 분의 y절편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등장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쌍곡선이었잖아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1. 즉, 위아래에 있는 쌍곡선의 점근선도 사실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점근선의 방정식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된다. 그죠?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점근선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신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쌍곡선하고 타원을 그리는 방법인 건데, 타원은 사실은 뭐 굳이 이 방법을 안 써도 돼요.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1이다.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고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b니까 여기에 맞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쌍곡선은 조금 다른데, 일단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네. 그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x축, y축 하고 x는 a, 그죠? 마이너스 a, x는 b, 마이너스 b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지나가는 요 직선이 기울기가 a분의 b인 점근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점근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쌍곡선 x절편이 a하고 마이너스 a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그려주시면 아주 잘 그려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쌍곡선일 때는 이런 패턴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패턴으로 해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자, 1일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 점근선의 방정식은 동일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다만 주축의 길이가 2b가 되는 거고, 꼭지점이 0,b, 0,-b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 오른쪽이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점근선의 방정식은 동일하다. 1이면 좌우에 그려지고 마이너스 1이면 위아래 그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타원과 두 초점을 공유하고 주축의 길이가 8인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자, 타원은 C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었어요. 이제 타원 쌍곡선 헷갈리시면 안 돼. 타원에서는 C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25. 즉, 5하고 마이너스 5가 타원의 초점인데, 이게 곧 쌍곡선의 초점, 공유한대요. 주축의 길이가 8 그랬으니까 4하고 마이너스 4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게 바로 쌍곡선이 되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 x절편이 지금 4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에 b제곱분의 y제곱 1 되시는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돼야 되니까 여기가 3제곱이다 라는 거 되신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A, B만 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자, 두 번째 가보자. 두 점근선 이루는 예각의 크기인데, 일단은 오른쪽을 1 만드셔야 되거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분의 x제곱, 1제곱이라 할까요? 빼기에 1로 두는 게 낫겠다. 3분의 y제곱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1분의 루트 3x 이렇게 돼요. 자, y는 루트 3x. 그럼 여기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죠? 60도.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이쪽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점근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30, 30이니까 여기는 60인 거니까. 그래서 두 점근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120도다 또 맞고 60도다 또 맞는데, 예각 물어봤으니 답해줄 때는 6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루트 3 또는 이제 3분의 루트 3 특수각만 나올 거예요. 또는 1이면 45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학에서 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그 공식을 쓸 일은 없을 거야. 기하에서는 특수각만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의 7번.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x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에 b제곱분의 y제곱. 자, 일단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a분의 b, a분의 b는 루트 2라는 거죠. 그럼 b는 루트 a. 그래서 일단 여기다 대입을 해. a제곱 x제곱 빼기에 b제곱은 2a제곱 y제곱. 이놈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y1 대입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y1 대입해. 그럼 이걸 이제 제곱을 하시겠죠, 이렇게. 그럼 a제곱분의 1 빼기 2a제곱분의 1. 그럼 좌변을 계산해 보면 분모 통분하기 위해서 2 곱하면 결국 2a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를 제곱했으니 항상 양수잖아, 양수. 그죠? 양수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 나온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집고 뒤집으면 a제곱이 2분의 1인가요? a제곱이 2분의 1이면 b제곱은 1 이렇게 나와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분의 1의 x제곱에 빼기에 1분의 y제곱 1 마이너스 1이 아니었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별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 책에 보면 여기 풀이의 한 중간, 풀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쌍곡선 위의 점에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의 곱은 일정하다. 그죠? 파란색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 밑줄 꺼놓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일정한지를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점의 좌표를 x1, y1으로 놓고 pq 곱하기 pr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다 안다고 치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두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거를 q라고 하고, 여기 내린 점근선의 수선의 발, 여기를 이제 r. 그래서 우리 pq 곱하기 pr를 할 텐데,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bx, 저걸 일반형 형태로 바꿔주면 bx 빼기 ay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pq는 루트의 b제곱 더하기 a제곱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x자리 x1, y자리 y1 집어넣어서 b의 x1 빼기 ay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고요. 일반화 시켜주면 일반형으로 bx 더하기 ay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pr이죠. pr. 그럼 루트의 b제곱 더하기 a제곱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역시 x1, y1 집어넣으면 bx1 더하기 ay1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하면 분모는 어떻게 돼? 루트가 바뀌어져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시는 거고, 분자는 얘 곱하기 얘인데 합차니까 제곱차잖아요. 그죠? 합차니까 제곱차. 그래서 b제곱 x1 제곱 빼기에 a제곱 y1 제곱인데 x1, y1이 이 쌍곡선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그러면 b제곱, 그죠? 이렇게 하면 a제곱 약분되고 b제곱 x1제곱 빼기 약분되면 a제곱 y1 제곱은 뭐랑 똑같다? a제곱 b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a제곱 b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파란색 오른쪽에다 적어놓으면 되겠네. pq 곱하기 pr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b제곱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저 p가 어디 있건 간에 쌍곡선 위의 점이라면, 쌍곡선 위의 점이라면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의 곱은 항상 a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다. 그래서 나는 이 원을 왜 줬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어려워 보이라고 준 것 같아. 사실 원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 이 문제 푸는데. 그래서 PQ 곱하기 PR을 얘다라는 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유도도 금방 여러분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안다면. 그래서 쌍곡선에서는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이 쌍곡선에서만 있기 때문에 쌍곡선에서는 점근선을 이용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놈이 되신다. 이겁니다. 자, 다 정리하셨죠? 자, 그대로 이어서 평행이동 갑니다. 자,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했고
타원에서도 했고, 그래서 가장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이 되면 평행이동의 이론을 이용해서 x자리에 x-n, y자리에 y-n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점들이 다 같이 평행이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 방정식이 바뀐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쭉 풀어주면 전개를 하면 일반형이 나오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쌍곡선도 x제곱형도 있고 y제곱형도 있고 xy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원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치? 쌍곡선의 방정식은 얘하고 얘가 부호가 달라요. 요건 아마 다 같이 정리할 거예요. 그치? 자, 뭐? 아, 뒤에 한 방에 할 모양이네. 81페이지에 한 방에 할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 간단히 두 문제 하고 바로 2차 곡선 마무리까지 가볼게. 필수예제 9번. 자,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4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 점은 찍어 볼게요. 5,-1. x좌표가 5고 y좌표가 -1. 그 다음에 -1, -1. 여기가 f의 다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는데 거리의 차가 4. 그러면 사실은 두 초점의 중점이 원래 원점 역할을 하던 중심이었고, 거리의 차가 4라 그랬으니까 주축의 길이가 4. 보자. 그러면 이걸 갖고 옵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놈의 중점, 중심만 찾아내자고요. 그럼 5하고 마이너스의 중점은 얼마지? 두 개 더하면 4. 나누기 하면 2입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그래서 원래 중심이 원점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치? 자, 그럼 중심을 원점으로 잡아서 여기에서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의 차가 4라 그랬으니까 주축의 길이가 4.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3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f하고 f''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2의 제곱 4분의 x제곱에 빼기에 b제곱분의 y제곱 1 이렇게 되는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9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5가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기본형에서 세우고 평행이동만 하면 된다. 이거. 그럼 4분의 x 빼기 2의 제곱 빼기에 5분의 y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일단 초점, 두 초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건데 원래는 원점이었단 말인 거죠. 원점.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거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3, 그러면 요놈의 좌표가 3. 거리의 차가 4, 그러면 주축의 길이가 4. 이러면서 이제 전부 나오시게 되는 거고, 완성 평행이동 하시면 된다. 되겠죠? 자. 이거 근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4x제곱 빼기 16x니까 4의 발로 x제곱에 빼기 4x 하고 빼기겠죠. 마이너스 9로 묶으면 y제곱 빼기 2y. 숫자는 다 넘어가서 29.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4. 그럼 더하기 16. 여긴 더하기 1.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9. 그죠? 여기 더하기 1 했다란 말은 마이너스 9 했다는 거니까 똑같이 여기도 마이너스 9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4의 x 빼기 2의 제곱 빼기 9의 y 빼기 1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36 오케이. 36으로 나누면 이제 표준형이 나오겠죠. 기본형하고 평행이동이 얼만큼 되었느냐. 그냥 쭉쭉 구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2차 곡선이 오늘 쭉 마무리가 되는 건데,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게 각 2차 곡선의 뭐 표준형이 되시는 거고, 쭉 풀어 헤쳐버리면 이게 2차 곡선 일반형이 되시는 건데, 자,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ey f는 0. 저걸 만족하는 x, y 얘네들을 쭉 그림을 그리면 뭔가 나오는데 얘네를 2차 곡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a, b, c, d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정리해놨죠. 살짝 별표 치시고, 이걸 또 무시하시면 안 되고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AB가 같고 0이 아니면 1이라는 거죠. AB가 같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1이 나오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0? A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0. 근데 원, 타원, 쌍곡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C는 항상 0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계정교과 되기 전에는 C가 0이 아닌 곡선들도 했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걸 뺐어요. 다 빼고 저거 4개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X, Y 항은 무조건 없고요. 원이든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간에 얘는 일단 날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가 0이면 B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B가 0이 되면 안 되고 D가 0이 되면 안 되고, 또는 B가 0이면 그치 AX제곱 살아남아야 되니까 A하고 E가 0이 아닌 요런 이제 이런 포물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AB의 곱이 양수 부호가 같고 다르면 타원이 되는 거고, AB의 곱이 음수면 쌍곡선이 되는 거다. 뭐 가끔 물어보기도 하니까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구술 면접이 이게 잘 없기는 한데, 포물선 제일 처음에 했듯이 그런 이제 물리학적인 의미, 과학적인 의미, 이건 이제 수학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가끔 유니스트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좀 잘 물어보거든요. 교수들이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학생들도 이런 거 아나? 교과서에 저게 있는 책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2차 곡선은 원뿔 곡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치? 원뿔이 있는데 적당하게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원이라든가 타원이라든가 포물선이라든가 쌍곡선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랐을 때 원, 타원, 포물선 하고 쌍곡선이 나오는 건지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2차 곡선을 다른 말로 원뿔곡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2차 곡선을 원뿔곡선이라고도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원뿔이 있을 때 단면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단면의 모습이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주면 이제 완벽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되고. 네. 자, 봅시다. 이 2차 곡선이 포물선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자. 포물선은요, 그죠? 기본형이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 이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y제곱이 있으면 x제곱 쪽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치? x제곱이 있으면 y제곱 쪽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과 y제곱이 둘 다 존재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x제곱 쪽이 사라지거나 k가 2가 되시거나, 또는 y제곱 쪽이 사라지는 건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2차 곡선이 타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는, 이거 이제 평행이동 된 것도 아니고 기본형을 갖다가 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해서 얘가 타원이 되려면 일단은 얘랑 부호 같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양수여야 돼요. 양수. 그러니까 이제 이놈으로 양변 나눌 때 여긴 어떤 숫자가 남아도 되는데 여기 무조건 1 돼야 돼요. 1. 그래서 타원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여기는 분수꼴이 와도 되지만 여기 무조건 1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놈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뭐예요? 0보단 크고 6보다 작다. 그죠? 캔 0보단 크고 6보단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아, 4를 뺐네요. 그러네. 쌤이 놓칠 뻔했네. 왜냐하면 이게 4가 되면 타원이 아니고 그냥 원이니까, 그죠? 살짝 함정이 좀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곡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자, 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그냥 쭉 다 얘기를 해버렸고요. 여러분이 원래 이제 유제를 다 풀어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안 풀어봤나? 네, 점근선부터 안 풀어봤죠. 자, 그래서 유제 3-9번부터 3-19번까지 지금 쭉 풉니다. 쭉 풀고 모르는 것만 손 들어서 질문해가지고 쌤이 풀을 해줄 거고 거기까지 유제 다 푼 학생들은 이제 네, 집에 가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3-19번 유제까지만 풀고 이제 연습 문제에는 20번까지 숙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제 쭉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다음에 가시면 돼요.